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란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번 차시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급 명령, 민사 조정을 채권관리 비법 노트에 적어보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정리하기 메뉴에서 학습을 마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조정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사조정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02. 꼭 받아야 해. 고팔구 과장, 어디 있어?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주식회사 채무에서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데 그렇게 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인 마냥 그렇게 손 놓고 있을 거야? 그게 계속 전화하고 제 나름대로 독촉을 하는데 이 채무 변제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네요. 저도 미칠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전화만 할 거야? 다른 대책이라도 좀 세워봐. 정 안 되면 민사소송이라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좀 더 쉬운 방법을 강구해봐. 네. 제가 나 배서 씨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채무 변제를 진행하도록 해. 에이. 네. 아니, 주식회사 채무는 정말 왜 이렇게 뻔뻔한 거야? 민사소송보다 좀 나은 해결책은 없는 거야? 이러이러해서 결국 채무 변제를 강요해서라도 회수해야 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민사소송보다 더 간편한 제도가 있긴 하죠. 지급 명령을 통해 집행 권한을 얻어서 강제 집행 신청으로 경매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면 되죠. 그래? 지급 명령? 그건 어디서 요청해야 하는 거야? 그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 신청하는데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제도라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적게 걸려요. 그래? 좋았어. 이제 주식회사 채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만 남았구나. 고마워, 나배서.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자제하여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고팔구 과장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사례서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자유로 갚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이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얻을 수도 있으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제도가 있으며 그것이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입니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가 별 이유 없이 채무 변제를 미룰 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지급 명령에 대한 궁금증 하나. 지급 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지급 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나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 소장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10분의 1이며 송달료도 사회분으로 소송에 비하여 낮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둘째,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합니다. 셋째, 조건부나 기한부 신청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급 명령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일 먼저 채권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서면 심리를 거쳐 지급 명령을 결정합니다.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14일 내에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 명령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 명령은 집행 권한이 됩니다. 그러나 송달 후 채무자는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 명령 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채무자는 지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지급 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이의 제기 시 법원이 이의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합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의 차이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케이스 02.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장님, 저희 회사 물품 대금은 언제쯤 주실 수 있는지요? 아니, 989 과장.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물건들이 정상이면 내가 당장이라도 돈을 줬지. 근데 고 과장도 봤듯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일부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물품의 가격을 제하고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너무 억지를 쓰시네요.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했나? 그 물건 말고 나중에라도 하자 있는 물건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0000 만원밖에 줄 수 없어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자 금액을 제시한다면 저희 측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네요. 법적이라고요? 그래, 법적으로 처리해 보시죠. 사장님, 진정하세요. 우선 저희 측에서는 채무에 대한 민사 조정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그에 대해 이의 신청할 거니까 법원에서 봅시다. 주식회사 채무사장은 아무리 설득해도 통하질 않는군. 빨리 들어가서 민사 조정 신청해야겠군. 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확인해 봐야겠어.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처럼 민사조정은 989 과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시켜야 하는 걸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집행권을 얻는 방법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얻을 수도 있으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제도로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민사조정에 대하여 다루는데 민사조정은 채무자와 다툼이 있어 채권 이소가 미뤄지고 있을 때 주로 활용합니다. 지급명령 민사조정에 대한 궁금증 2.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의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진행됩니다.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합의를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으로 해결이 바람직한 사건은 산재 사고 등 판례 등을 통해 법률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사건, 회계, 의료, 환경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 당사자 사이의 책임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책임의 범위나 내용에 관해 다툼이 있는 사건, 친족이나 친구 사이의 분쟁, 분쟁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건, 증거 관계나 계산이 복잡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송 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고 융통성이 많으므로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한 번의 출석으로 조정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셋째, 신청 수수료는 소송 사건의 5분의 1입니다. 넷째, 조정 시 당사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사회 각계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원만하고 융통성 있는 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감정의 대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정기일은 조정 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에서는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 담당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직권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합니다. 진술 청취와 증거 조사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장이 이끄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먼저 진술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의 성립은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합니다. 예외적으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불성립일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정 담당 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 절차가 이행됩니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집행 권한이 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및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지급 명령과 민사 조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가 별 사유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활용합니다. 민사 조정은 채무자와 다툼이 있어 채권 회수가 안 되고 있을 때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활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차 시 지급명령 민사소송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차 시 부동산 경매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